본질이 하기 전에요. 일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우리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혹시 장관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좌진 때부터 2014년부터 하던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거부하는 기관이 등장했는데 바로 우리 국토부예요.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국정감사를 정말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하는 취지가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는데 첫 번째 거부하는 기관이 나왔어요. 딱 장관님이 소환하신 우리 국토부만, 우리 산하기관도 다 했거든요.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면서 국감하시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정말 많은 의견 건의사항, 심지어 뭐 기관에 대한 칭찬도 있고 엄청 많은데 국토부만 거부하셨어요. 이유 좀 듣고 갑시다. 그게 기관의 비위에 대한 설문조사 아닙니다. 건의사항, 정책 건의사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정말로 칭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내용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네. 직원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달라는 아마 그런 형태로 주문이 들어가. 네. 그런 거였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거절하셨어요. 의원께서 뭐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 링크 보내드릴 그것을 테니까 한번 반대하거나 저희가 뭐 거부하거나 방해할 이유는 기조실장이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국토부는 못하겠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했고, 저희 보고 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협조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협조를 구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국감을 할 때마다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고, 대부분이 취지에 공감해서 했는데 왜 국토부는 거절하냐가 이제 제 우리 협조 의무가 직원들의 없다. 비위에 대한 설문 비위에 대한 설문이 아닙니다. 설문 내용 제대로 한번 보세요. 기조실에서 제대로 한번 보고 해보시고 나중에라도 입장 생기면 말씀 주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소통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우리 정부, 특히 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장관님이 하는 소통만 소통입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보고 이거는 정말로 이 원영 장관님께서 뭔가 소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고 있나?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강하게 들었어요. 국토교통부 직원들에게 비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설문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위를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확인해 되는 보시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네. 있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물론 비위에 대한 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익제보 같은 것도 받는 거고, 아니, 장관님 제보라든지 아니면 직접 직원들도 조사하는 건 저희는 얘기하시죠.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 조사를 국토부의 부처의 명의로 직원들에게 업무 그렇게 지시처럼 하라는 거에 불투명하고 대해서 비위에 대한 저희가 행동이 협조할 원영 수 없다고 장관님 생각합니다. 임기 시작하신 다음에 많이 늘어났나요? 지금 그렇게 불투명해지고 비위가 늘어나고 아니,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가 업무 지시로서 서로의 업무 직원들의 지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리에 대한 설문을 제출하시오. 협조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원희룡 장관의 불통행태, 제가 처음 보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처음 생각하지 보는 않습니다. 불통행태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태도를 바꾸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 드리고요. 이제 본질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에서 우리 이 대통령실 접속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 관련 사항이 용산 지금 미군 부지 반환 부분에 대한 조기 개방 이슈인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483억 정도의 비용이 지금까지 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우리 백악관처럼 우리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 쓰게 하겠다. 우리 백악관 따라하기 맞습니까? 이거 공원은 맞습니까? 국토부는 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법적으로 조성 이게 업무를 맡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공원입니까? 저희는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를 맡고 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공원은 맞습니까? 공원 법에 의해서 네. 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 거지 아직은 공원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아닌 곳에 지금 400억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공원이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공원이 되려면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를 해야 되죠. 오염물질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공원을 만들려면. 전부 반환 받은 다음에 네.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산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돈을 400억 가까이를 들이세요. 400억이 넘게 들이죠.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부지도 하고 해요. 근데 아직 이게 공원은 아니어가지고 일부 반환 나중에 예. 환경 정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이 부지 안에 지금 다이옥신도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이옥신 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지점이 지금 있죠. 다이옥신 있죠. 검출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 정화하셔야 되죠. 전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정화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화를 하시려면 정화 설비도 필요하죠. 안에. 그 그렇습니다. 사이트 안에.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정화 설비에 대한 정화에 대한 예상을 배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화는 전부 반환 받은 다음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부 반환 받은 다음에 아, 이거 우리 정화를 듣는 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부지에다가 돈을 들이면 그 다음에 정화를 하냐고 그걸 다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혼동되실까봐 그러는데요. 전부 반환과 일부 반환 사이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생기는 장관님이 상황입니다. 운동을 하시는 게 일부 반환 받은 논리를 것은 들어보시고 이따 답하세요. 제 시간은 지금 잠깐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답하세요. 제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법상으로도 고성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쓸데없는 돈이다. 나중에 다시 환경 정화를 하기 위해서 걷어내거나 나중에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종류의 돈이라는 그게 예산 낭비다. 그 돈 장관님 사비로 나중에 채우실 거 아니잖아요. 이거 혈세 아닙니까? 결국 환경 정화 하려면 특히나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옥신 그 정화한 케이스가 캠퍼마켓 부평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설비가 들어가고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과거에 용산공원 조성을 할 때 N 플러스 7년이 걸릴 거다. 그 N년, 반환년도 기준으로 7년이 정화하고 그 정화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민들 그 제안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려면 7년 걸릴 거다라고 한 거고 그걸 그 순서대로 가지 않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백악관 따라하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백억의 지금 국민 혈세를 쓴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할까요? 아니요, 이따 끝나고 다 한꺼번에 하세요. 우리 요거는 하나 답변 주시고 가시긴 해야겠네요. 66억 전용한 거 있어요, 올해. 용산공원 앞에 관련해서. 거는 답변 안 해도 되나요? 이따가 하십시오, 이따. 끝나고. 그 66억 전용한 게 있어요, 용산 그 공원 조성 지원으로. 뭘로 한지 아십니까, 혹시? 전용하기 전에. 어떤 예산이었는지 아세요? 말씀하십시오. 스마트 시티 확산 사업에서 용산공원 지원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전용이라고 예산 전용이 여기 다 오래 관리하신 분들이잖아요. 질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굉장히 질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관. 아니 어느 지점에서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모르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전용 어디에서 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스마트 시티 확산 사업이랑 용산공원 사업이 내용상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이죠. 안전한 국가재정법입니다. 예산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범위 내에서 전용하게 돼 있는 거고 스마트 시티, 용산공원 이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는 전 국민 누가 들어도 알만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전용을 마음대로 사실 이거는 국회 예산 편성권을 정말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이거는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담당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상관없는 수준의 이 예산 전용이 정말로 아주 무리한데 그리고 내용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원 소조치 사항에 반드시 국토부 장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왜 반환이 안 됐는데 왜 아직 공원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쓸데없는 돈을 들였다가 나중에 다 걷어낼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화하기 전에 돈을 드립니다. 반환받기 아니, 전에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제 질문을 바꾸신 거고. 아니 알겠습니다. 정화하기 전에 돈을 아니,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 전부 반환 받기 전에는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반환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식 정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위증이세요.
왜냐면 부평 캠퍼마켓 확인해 보시면 답변 중입니다. 의원님 답변 중입니다. 부분 반환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임시 개방을 통해서 임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유엔군 관련 시설 공원의 사례에서도 다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지금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미 오염 지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을 피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잔디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체 반환이 되더라도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일치하지 마라 그러면 모두 철조망을 치고 전부 반환될 때까지 일부 반환받은 그 부지까지도 출입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임시 개방에 따른 그리고 오염에 대한 회피 내지는 저감 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무회의와 예비비 결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장관님 아직도 법적으로 우리 용산 문제요. 법적으로 완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오염 정화를 못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확인해.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여러 번 강조해서. 표현을 가지고 한다는 네. 그 의미는 네. 법정 계획인 용산공원 기본 계획에 네. 의해서 그러니까 법은 없어요. 예, 그죠? 법 그걸 없어요. 특정한 법은 없죠. 네, 예. 그냥 부분 반환해도 하면 돼요, 정화. 법정 계획이 그러니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네, 정화하면 되는데 지금 정화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하고 부지에다가 돈 들이고 나중에 정화하면서 그거 다시 뜯고 나중에 또 하고 하면서 그런 예산 낭비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는데 법적으로 전체 반환 받기 전에는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요, 제가 예산 전용은 그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 법정 전용 계획에 네. 구속력이 그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력도 없어요. 그것도 사실 법정 계획이 왜 구속력이 없습니까? 인증이신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전용 문제요. 아까 국무회의까지도 다 거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더라고. 확인해 보셨죠? 전용 자체 문제는 전용하셨잖아요. 저희는 예비비 자체 전용하셨잖아요. 예비비 자체 문제랑 전용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무회의 이런 얘기 하신 것도 그냥 잘못 얘기하신 거고 그냥 예비비 부분에 대한 그냥 얘기였고요. 뇌피셜로 말씀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체 전용은 가능한가? 내용상 너무 웃기잖아요. 스마트 시티가 갑자기 공원 예산이 돼. 그래서 제가 목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장표 저기 있죠. 목이 뭘로 돼 있죠 지금? 장관님 보이실 거예요. 화면에 목 320-02로 돼 있죠. 320-02 보이십니까? 예. 네모 쳐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지침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지침에 320목은 자체 전용에서 제외. 너무 명확하게 써 있어서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막 내용적으로 싸워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재부 지침에 320목은 제외. 단 320-09는 고용부담금이라서 요거는 인건비랑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기재부가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는데 국토부가 그냥 마음대로 하셨어요. 위탁 사업비를. 스마트 시티 거를 공원으로. 이거 불법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이게 지침에 정확하게 써 있는 걸 그대로 어기셨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그럼 내용이 불법이라면 전부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답변은 가정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렸죠. 이게 지침이에요. 320-2라고 써 있고 국토부 아까 자료 제출 드디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전용했다. 자체 전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320-2다. 기재부 지침에는 정확하게 320은 자체 전용 못한다. 왜? 위탁 사업이에요. 그럼 이게 불법이 아니면 뭐가 불법입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불법이라면 반환하셔야 돼요. 답변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의적인 행동이 일어났는지 분명한 책임 소재를 내야 이거는 국회 예산법을 정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예산 정할 때 우리 이종배 의원님도 위원장 하셨고 저도 예결소위 위원했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완전히 상관없는 예산을 자체 전용을 기재부에서 정확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도발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국토대장 간단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지침상 동일 프로그램 안에서 동일 비무관 전용이기 때문에 자체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자체 전용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프로그램 안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그 위 범위를 집행 지침에 기재부가 정확하게 써놨는데 심지어 325금 안 된다고 정확하게 해놨다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좀 그래가지고 기재부 협의를 했는데 여지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너무 정확하게 써 있어. 기재부가 협의를 완료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거는 그 기재부 담당까지 저한테 정확하게 그 회의 일자 관련 자료 예, 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